자시텔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 진행자 주결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인류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라이라마가 인도 대통령의 성공적인 수술을 축하했습니다. 국회의장 베마 총리는 전 티베트 중앙정부 법률 고문 슈리 제임 무키의 죽음에 애도했습니다. 미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정문회에서 티베트 이슈를 하이라이트했습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 티베트를 중국의 불가분 분부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 보복 제재에 정면 대응했습니다.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가 중국인과 클럽하우스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2020 티베트 개요 웹 세미나에서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티베트 사무소 대표는 일본 여당 본부에서 티베트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이탈리아 의원과 시민사회가 티베트와 신장에 대한 논의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한 인류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지난주 목요일 열린 가상 강연에서 러시아 대학교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To build happy world, happy humanity, national differences, religious differences, cultural differences is secondary. Important is we all same human being. We have to live together on this planet. We want happy world. We want a peaceful world. 달라이라마가 인도 대통령 랍 나트 고빈드에게 그가 최근에 성공적인 수술을 받은 것을 축하했고 바른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티베트 망명의회 의장 베마 총리는 지지난주 월요일에 델리에서 세상을 떠난 수석 대법원 변호인이자 전 외무부 법률 고문, 전 티베트 중앙정부의 법률 고문인 슈리 제임 무키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는 지지난주 수요일에 세계 매그니츠키 인권책임법 전체적인 검토라는 가상 정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 따르면 정문회는 패널 멤버들과 대중들에게 권한이 어떻게 제재를 시행되었는지, 제재가 목표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원래의 법령에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 정문회는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잼 맥거번과 크리스 스미스가 공동 주최했으며 특히 신장 외에도 티베트에서 계속되는 단합에 대한 언급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4국가별 인권 관행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주최한 올해 보고서는 중국의 악화된 인권에 대한 미국의 평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500만 개 이상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티베트인들에게 승리를 의미합니다. 보고서의 티베트 세션은 티베트를 과거 보고서에서 벗어난 중국의 한 부분으로 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징적이고 중요한 제스처는 티베트 중앙정부에 의해 반복적으로 캠페인을 벌인 결과이며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보고서는 중국 공안부가 티베트인, 위구르인, 반제재 인사 및 정보 관련 정책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관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세션에서 중국 정부가 티베트 자치구와 티베트 지역의 사원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중국 공산당이
종대 보안 사고 동안 통신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게 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EU,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의원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의원, 기관, 연구자 및 학자에 대한 보복적 제재를 부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U가 취한 조치는 영국, 미국 및 캐나다가 지원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억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적 제재에 대한 유럽의회에서 두 번째로 큰 의원 그룹인 사회주의자와 민주주의자는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고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EU 중국 투자 협정에 중국과 관여하지 않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러시아의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하고 중국의 보복 제재를 강력히 반대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이탈리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G20 문제에 대한 리준화 중국 대사의 정문회에서 북부 동맹당의 대표들은 중국 대사에 시위하여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전당의회 티베트 그룹의 의장인 템 러튼이 이끄는 15명의 영국 의회 의원은 정부에 청원했고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신장과 티베트의 인권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팀 러튼을 포함한 일부 의원에 초청해 5명의 의원과 9명의 영국 시민에게 중국이 부과한 제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중국 정부에 영국이 하원 의원의 편에 서 있고 중국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막을 것을 촉구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2021년 3월 22일 EU가 신장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4명의 중국인에게 제재를 부과한 후 유럽연합 측에 4개 단체에 대한 보복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의 화인 연락 담당관 출틈 얄소는 3월 26일 중국의 다른 억압 집단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 중국 뉴스의 진행자들의 도움을 받고 티베트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클럽하우스 룸 대화를 조직했습니다. 위구르, 홍콩, 몽골, 대만, 그리고 해외와 중국 본토의 중국인 지지자들이 합류하여 티베트에 대해 더 많이 아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이클 판 월트 박사가 새로 출품한 티베트 개요 2020을 전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티베트 사무소에서 주최한 가상 토론에서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보츠와나의 전 대통령인 이안 가마는 침략 이전에 티베트는 독자적인 영토, 고유한 문화, 완전한 행정 기능을 갖춘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people of Tibet should therefore have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at is, the right to freely determine,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their political status and to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s stated by the Tibet Justice Center and 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zation report of 1998. 티베트 전문가인 마이클 판 월트 박사는 70년 동안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면서 확장주의적 의제를 수행할 용기를 북돋우면 티베트의 기본적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전에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적 침묵을 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occupied and colonized Tibet against the will of the Tibetan people for 70 years now, and China appears to be getting away with it.
but its sovereignty claim to Tibet has no legal basis and rests solely on a historical narrative, a narrative that is sinocentric, that is self-serving, that is part inaccurate, and highly misleading. But it's so persistently and forcefully pushed by Beijing that the world has gradually bought into it, and today largely treats Tibet as China's internal affair, beyond the purview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일본 티베트 사무소 대표 제왕결보 아리아는 지난주 목요일 도쿄 자유민주당 본부에서 티베트 내부 상황에 대해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 인권위원회에 브리핑했습니다. 아리아 대표는 중국 정부가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티베트 정부의 관리와 자녀들의 사원 방문을 제재하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아리아 대표는 인권위원회가 미국이 채택한 2020년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에 영감을 얻어 일본 정부가 이 법안을 지원하고 중국 정부의 티베트 침략 및 억압적 정책에 반대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임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 정부에 티베트에 입국할 수 있는 상호 접근법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브리핑이 마친 후 아리아 대표는 주요 언론의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탈리아 티베트 협회는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에 관한 온라인 잡지인 피터 원터와 티베트의 유산 아프리 인터내셔널과 합력하여 이탈리아 의원과 함께 티베트와 신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한 논의하는 가상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참가 회원들은 2022년 동계올림픽 베이징에서 수여되는 것을 비판하고 보이콧을 촉구했습니다. 이 행사는 티베트인, 위구르인, 홍콩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에 대해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3월 10일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조직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